콧대 높던 강남, 용산, 3, 4억 낮춘 급매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수요자도 일단 관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다들 호가 올리고 신고가 다 나오고 하고 있는데 왜 제일 잘 나가던 강남이나 용산에서 이런 물건이 나올까 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이거예요. 양도세 중과 예고 후 시장의 반응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콧대 높던 강남, 용산 3, 4억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수요자도 일단 관망 중이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면은 양도세 중과 예고 후에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동 등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가 주말세 매물이 2에서 4% 늘어났고 세 부담에 호가가 낮춘 매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다들 호가 올리고 신고가 다 나오고 하고 있는데 왜 제일 잘 나가던 강남이나 용산에서 이런 물건이 나올까 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이거예요. 양도세 중과 예고 후 시장의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X가 올라왔어요.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현직 대통령님이 올린 트위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양도소득세가 뭐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야 돼요.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팔았다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지만 1억에 사가지고 1억 1000에 팔아도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있어요. 실제로는 부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지 양도세는 무조건 있는 게 양도소득세인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고 부자들이 난리를 치는 걸까? 요 표를 보면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양도가액 팔았던 금액, 집을 20억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샀던 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에 사서 20억에 팔면은 10억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은 내가 10년 보유를 한 다음에 살았다 라고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세금이 1,400만 원이 나오는데 안 살고 10년 보유만 했다 3억 2,900만 원이 나와요, 세금이. 이게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특별 공제를 받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그냥 올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가 부동산의 투기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거기다가 보유를 한 사람들도 사실 오랫동안 보유했으니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적용을 안 했을 때 세액이 4억 2,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대로 내면 돼요. 이게 원래 금액이고 얘네들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혜택을. 이렇게 양도세를 하면 좋은데, 지금 난리 난 건 이 부분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을 때 42%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잖아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 다주택자 중과라고 적혀 있잖아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42%지만 2주택자인 경우에는 플러스 2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0% 정도의 세액을 더 부과하는 게 다주택 중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중과했던 세금을 유예시켜놨어요. 2022년인가? 그때 부동산이 그렇게 좋지 않던 시기에 지금 이렇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유예해 줄 테니까 있는 집이 있으면 빨리빨리 파세요 라고 해가지고 유예를 시켜놨는데, 그걸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팔아야 되는 시기에 중과가 되면은 집값이 1억 올라봐야 진짜 여기서 이제 농별세인가 뭐 있거든요. 또 퍼센트 정도 더 붙어요. 그러면은 80%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1억이 올랐는데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라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되게 복잡해졌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은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콧대 높던 강남, 용산 3, 4억 낮춘 급매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수요자도 일단 관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보통 다주택자 주택들은 다주택자들이 받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싸움들이 조금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미리 계산할 수가 없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시점을 살 때부터 정해놓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나는 사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을 때 집을 샀어요. 근데 내가 파는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조정대상 지역에 맞춰가지고 중과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 때는 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처음부터 계산이 가능한 세금들은 쉬워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어렵고 세무사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규제를 할 때 양도소득세만큼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없거든요. 파는 시점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몇 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세금이 달라지는 세금이다 보니까 이거 진짜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전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나 규제가 없을 때 샀으니까 비과세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비과세를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특별한 혜택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대신에 1주택자들은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 사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규제가 없는 지역에 샀으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양도소득세는 되게 여러 가지여가지고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버텨야 되는 시기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이거야. 내년에 또 올라갈 것 같고 올해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인데 나는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나? 이거가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